자, 뭐 식만 쓱 쓰자.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있는데 x 4제곱을 6번 만에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몇 번이야? 2번 뽑으면 되네. 그럼 이제 6c2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문제 없지? 더 독립이니까 또는 뭐 기타 등등 많지만 지금은 뭐 딱히 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합집합 공식 야 뭐 바로 쓰자. 이제는 바로 써도 되지. 합집합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인데 바로 그냥 때려놓고 한 문자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그치? 다음 25번. 그냥 공식 쓰는 문제인 듯 이제 슬슬 뭐 더 이상 내가 맨날 그리던 그림 안 그려도 되지. 신뢰도 문제인 거고 모 집단 확인, 모 표준 편차, 모 분산 확인, 표본의 크기 확인. 신뢰도 문제면 이제 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지금은 x바를 표본 평균을 소문자로 해놨으니까 따라서 씁시다. 요거는 그럼 64니까 루트 64분의 2, 즉 4분의 1이겠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요래 될 거고. 신뢰 구간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 써주면 되겠네. 저 신뢰 구간 A부터 110.29 중점이 표본 평균 x바지. 요거 하나.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도 공식 씁시다. 양 끝을 빼면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고 길이 공식은 2 곱하기 k 곱하기 예. k는 요 95%에 해당하는 Z축의 Z 그래프에서 오른쪽 양수 쪽 좌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지요. 결과만 써줄게요. A 값이 이제 109.31.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면 x바까지 다음 그냥 공식 9.8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26번. 자, A, B, B, C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자, 확률 구하는 거고, 전부 다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게 기본. 근데 전부 다 나열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봐도 되는 경우기도 하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도 되는 경우.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고 다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B1, B2, B3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따라서 전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게 계산상 좀 더 편할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도 되고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면 전체가 이제 6팩에 2팩, 3팩 나누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확률 교환은 기본으로 갑시다. 전체는 6팩. 뭐가 하는 거야? 양 끝에 두 문자가 서로 다르다. 언제나 고민. 진짜로 다른 걸 구할지, 6건 구할지. 진짜로 다른 경우는 그럼 이제 A, B, A, C, B, C. 맞아?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6건을 한다면 서로 같은 경우가 될 거고. 서로 같은 경우는 A, A, B, B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6건이 좀 더 유리하겠네. 6건으로 구하도록 하지. 양 끝에 A가 온 경우로, 그 다음에 B가 온 경우,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서로 다른 걸로 봤다는 거를 생각을 잘 하셔서, 되냐? A를 양옆에 놔야 되죠. A, 서로 다른 A 2개 중에 2개 골라서 양옆에 놔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서로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그냥 일렬로 나열. 요 사이에다가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은 같은 것으로 안 보고 그냥 확률의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확률이니까 6팩 나눠준 거야. 그럼 몇이야? 요거 30. 15분의 1. 그 다음 양옆에 B 온 경우 갑시다. 그럼 이제 이거는 서로 다른 3종류의 B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까지 해야 되는 계산 3P2 또는 이제 3C2하고 뭐 곱하기 2팩 하든지. 그 다음 나머지 가운데는 남은 거 4개 어차피 다 서로 다른 거 취급 중이니까 나눠줘서 확률이니까 요거까지 딱 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 둘이 더하면 15분의 4. 정답은 1 빼기 15분의 4. 6건 구한 거니까. 다음 27번도 이제는 좀 이제 눈에 밟힐 때 되지 않았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거. 표본 뽑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 미리 예고하는데 아마
3회인가 4회인가에 요거 또 있을 거다. 응? 이거 또 있을 거다. 미리,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수준까지 왔어, 지금. 이 문제 아마 곧 볼 3회나 4회에서 또 나올 거다. 연습 잘해놔. 하여간, 스포를 해버렸어. 1111, NN, EN, EN 이렇게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그 짓을 4번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를 만약에 표본 개념으로 안 쓰고 그냥 저 자체가 x니까 이제 이산하듯이 x 값부터 구해야지 라고 하기엔 너무 많지 않냐? 심지어 문자도 있어서 저기 1111 NN, EN, EN에서 4개 꺼내가지고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뭐 일단 1이 4개 있으니까 제일 작게 구한다면 4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문자도 있어가지고 그럼 뭐 n 더하기 3이랑 뭐 n 2번, 2 2번이면은 그러니까 n 2번, 1 2번이면 뭐 2n 더 뭐 이 짓 하고 풀 거야?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모집단 설정을 해주셔서 모집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x는 문제에서 썼으니까 우리 이제 모집단을 y로 두도록 합시다. 모집단 하나를 설정해서 그것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분산만 쓰자.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 시행을 4번 반복했다를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다라고 해서 그것의 표본 평균을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는 공식으로 잘 써주면 되고, 그럼 이때 x는 어디 들어있어? 많이 하던 문제. 요 y 바를 구하는 계산이 바로 저 표본의 4개를 뽑았을 때 그 4개의 합, 표본 4개를 뽑아서 그 4개의 합을 나누기 4 한 개, 저 표본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지?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이 내수의 합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 이게 내수의 합. 딱 이런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언제나 말하지만 요 y를 무엇으로 세팅해줘야 될까만 잘 잡아주면 되지. y를 지금 뭐라고 세팅해주면 되냐? 그러니까 4번 반복해서 확인한 수를 갖다가 더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말했지, 모집단은 언제나 기준이 1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1명, 1개. 그지? 한 장 꺼내서 확인한 숫자. 그냥 한 장 꺼내서 확인한 숫자. 그 한 장. 이렇게 잡아주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럼 확률 변수 표 그리기도 좋지. 그러면 결국 한 장 꺼내는 거면 저기 숫자 종류는 결국 1 아니면 n 아니면 2n밖에 없잖아. 이러면 문자에도 다 가능하지. 확률만 잘 써줍시다. 총 8개니까 1이 나올 확률은 그럼 8분의 4죠. 1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 구해야 되니까 약분하지 말자. 8분의 1, 8분의 4. 그 다음 n은 2개 있잖아. 8분의 2. 2n도 2개 있네. 8분의 2. 야, 2로는 이 정도는 약분해도 되겠다. 이건 뭐 편한 대로. 이 정도는 약분해도 되겠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까지는 괜찮겠네. 딱 요래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표본 4개를 뽑는다는 게 뭐 1, 4번, 아니면 요거 3번, 요거 2번 그런 식으로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이니까. 됐어? 따라서 요걸 가지고 나머지는 계산이죠. 평균 구하고, 지금 뭐 알려줬냐? 평균 알려줬네. 평균만 구하면 되겠네. 1에서 27번이구만. 분산 갔으면 이제 계산이 좀 더 길어지겠지. 평균만 구합시다. 2n, 2n이니까 3n 더하기 2인가? 요게 y의 평균. 됐지?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요거도, 얘도 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지. 3n 플러스 2분의 4. 됐나?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관계식이 있는 거야? y 바와 x의 관계식이 이렇게 있는 거라 x는 이렇게 관계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즉 문제에서 알려준 저 x의 평균은 우리가 구한 걸로 딱 이렇게 잘 바꿔 먹어서 이것이 20이다 라고 준 것이니까 확률변수 성질로 4는 밖으로 빼낼 수 있지.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이것이 5 하면 n값이 나옵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됐냐?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뽑고 이런 거 할 때 이런 그림 그려주는 거 잘 연습해 놨어야 돼. 때로는 이제 그림도 안 그리고 풀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이런 게 좀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내가 알려준 대로 그림 좀 그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8번. 그러니까 28, 29, 30번 문제 중에 정규분포로 문제가 나온 게 있다면 꼭 한번 도전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만만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28번 바로 올릴게. 자, 몇 번 하던 것 같은데 X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 다음에 Y 정규분포가 이렇게. 이때 항상 주목하라고 하는데 주의사항. 표준편차. 아, 똑같아. 표준편차가 똑같단 말은 그럼 이제 평행이동, 관계에 일어나는 얘기지, 그치? 굴곡은 똑같고. 따라서 그거 가지고 힌트 좀 써볼까? 일단 요거로 M1 나오지. 요거만 봐도 M1 나오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자, 하여간 요게에서 X이자 대문자 X이자 또는 소문자 FX. 그러니까 대문자, 그러니까 이름만 좀,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한국 이름, 이거 뭐 미국 이름 뭐 그런 거니까 뭐 그 X는 뭐고 FX는 뭐예요? 그러지 마. 어쨌든 얘가 FX인데 6는 거랑 14는 거랑 같다고 뭐야? 이거 알려준 거잖아. 아무데나 적당히. 뭐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가 대칭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 M1 나오는 거지. 몇이야 여기? 10. 따라서 일단 M1은 10 공짜로 바로 찾아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보고 얘네가 근데 G22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저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케이스가 나뉘겠네. 어쨌든 F6이던 F14던 그 라인은 여기야. F6이던 F14던 그 값은 여기지. 그러니까 어딘가 22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저 파란색 그래프는 요 노란 그래프 그대로 옆으로 아마 오른쪽으로 갔겠지. 그럼 몰라 됐어.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22일 수도 있고 여기가 22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럼 뭐 하나씩 하지 뭐. 1번 여기가 22인 경우부터 해보자. 자 그럼 여기가 22가 되면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 얘네들 시그마가 같아. 평균도 나와. 평균 몇이야? 아니 제요. 26. 왜?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 같은 지점. 그러니까 평균 기준 좌측의 같은 높이인 6에서 평균까지 플러스 4죠. 그지? 맞아? 근데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4 가야 돼. 여기 26.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치? 됐냐? 됐지?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아니, 평행 이동했다니까? 이대로 이렇게 4칸 간 거라고. 그럼 당연히 다 똑같이 가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힌트를 보면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 대충 알거든. 8이 이제 요쯤 있겠지. 여기 더하기 요거는 어디야? 이 그림대로라면 23면은 요 사이쯤 되겠네. 거 넓이 0.6170. 일단 적당히 말은 돼. 그지? 그럴싸하고. 그 다음 돼? 여기랑 넓이 똑같겠지. 됐냐? 넓이 똑같겠지. 왜? 둘 다 6과 평균의 중점인 8. 얘도 20이랑 여기에 중간에 24. 그지? 그러니까 그냥 한쪽만 보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X 그래프에서 자 바로 갑시다. 8. 여기 넓이가 0.6170의 절반이니까 그럼 몇이야? 0.3, 0, 10, 맞아야. 2 나누면 몇이야? 2, 8, 16이지. 30, 나누면 3085. 3085. 0.3085. 됐냐? 그럼 여기 구해야 좀. Z로 가서 이제 구하면 되겠네. 여기 현재 시그마가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 몇이야? 0.5에서 빼면 0.1915 표에도 있는 값이네. 됐네. 따라서 Z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8-10 즉 마이너스 2에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0.1915면 0.5네. 대신 저 0.5는 이쪽에서 0.5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 이러면서 시그마 값 나오네. 2니까 이거 몇이야? 4. 되냐?
20부터 24.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Y 그래프에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네. Y 그래프는 지금 가운데가 26이고, 표준 편차 지금 구했지, 4. 그 다음에 20부터 24까지. 여기 사이 구해라. 뭐 이거 바로 하면 되지 않냐? 4니까 여기 절반이네. 0.5일 거고, 마이너스. 여기면은 6 가야 되니까 한 칸 반 가는 거지. 빨리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1.5랑 0.5 사이의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면 정답이겠네. 됐나? 됐지? 됐지? 그리고 확인을 하자.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아까 한 가지가 더 있었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지. 일단 유력답 후보는 지금 구한 거일 거고, 만약에 이제 22가 여기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평균이 이제 요 14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8이 되겠네. 됐냐? 됐지?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색칠 공부를 해보면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전히 여기거든. 근데 24면 야, 이건 아니지. 1 넘어갈 거 아니야. 맞냐? 0.6170이라 그랬는데 1이 넘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정확히 알 수 있지. 정확히 알 수 있지. 당연히 정확히 알 수 있지. 여기서 24라는 얘기는 이제 얘에서 두 칸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요쯤 될 거란 말이야. 노란색으로 칠해볼게. 24 왼쪽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얘네 두 그래프가 똑같잖아. 요쪽에 빨간색의 넓이는 8의 왼쪽 넓이는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랑 같을 거거든. 저 빨간색이 여기랑 같은 거지. 맞아? 이렇게 갖다 한 곳에 몰아놔봐도 벌써 이미 1 넘게 색칠됐잖아. 맞지? 됐어?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아닌 경우, 방금 전에 구한 이 경우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얘도 맞출만하게 나왔는데 잘 맞췄나? 아니, x 원소가 1, 2, 3, 4, 5, 6, 6개밖에 없고 x에서 x로 간다. 이거 시작하는 거잖아. 이거 그지? 곱해서 12 나오는 게 2 곱하기 6, 3 곱하기 4. 그 다음 4, 3, 6이도 있지만 이제 위에 보면 대소관계도 있네. 분명히 F2랑 F4 사이에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그냥 딱 요거 두 가지밖에 없네. 맞아? 하면 되네. 이거 왜? 맞았냐 이거? 이렇게 공짜로 4점 가져가라고 친절하게 던져줬는데 싫어요 하고 뱉은 사람이 있어. 얘가 2에 얘가 6인 경우부터 천천히 갑시다. 그럼 위에 보이는 부등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줍시다.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2 F3 그다음 여기는 등호가 없지. 하고 여기가 이제 6 들어가고 F5 F6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계산하자. 그냥 바로 계산 가능하겠는데? F1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 위에 종류 1, 2, 3, 4, 5, 6 그거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가 2가 박혔으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2까지 두 가지가 되겠네. 바로 이렇게 곱해줘 줍시다. F3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2, 3, 4, 5 4개. 그 다음 여기는 근데 여기 6 박힌 순간 얘네는 6 합정이잖아. 한 가지 8가지. 첫 번째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F2가 3이고 F4가 4인 경우도 그대로 갑시다. F1, F2 자리에 3 써주고 여기가 F3, 여기 등호 오픈에 4, 그 다음 F5, F6. 자, 바로 써보자. 이번엔 여기 F1에 들어올 3보다 작은 거니까 3가지. 여기는 3과 4,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3밖에 못 오네. 여기가 이제 한 가지. 됐나? 됐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4, 5, 6. 3개 중에 2개 고르는 상황. 그지? 중복 가능. 6 골라도 되고 5 골라도 되고 중복 조합. 순서는 정해져 있고. 그치? 3H2. 계산하면 요게 18가지. 따라서 정답은 26가지. 자, 우리 많이 하던 그냥 상황만 잘 정리해서 하던 대로 딱딱딱 잘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 한번 잘 해봅시다.
어려운 건 없어. 단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상황 잘 봐야지. A에는 111, 2, A에 1, 3개, 2, 2개. 그 다음에 B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잘 파악해주면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6의 약수가 나오면 A에서 하나. 6의 약수가 아니면 여기서 2개. 그냥 이 소리잖아. 그지? 따라서, 6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 6의 약수다. A에서 한 개만 꺼내서 B로 가는 거고, 6의 약수가 아님, 그러면 A에서 2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는 거지. 뭐 이런 상황 잘 써놓던가, 머리로 잘 해놓던가, 정리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보자. 그 다음에는, B에 넣은 다음에는 B에서 최종적으로는 B에서 2개 꺼내는 거네. 이후에는 이제 B에서 2개를 꺼내겠다. B에서 2개 꺼냄. 이 상황이네, 지금. 이 상황 잘 보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다음. 조건부 확률 잘 눈치채고. 이 시행을 한 번밖에 안 하네, 심지어.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 걸려 있는 거지. 즉 일단 자네들은 요 거리를 해서 B에서 2개를 꺼냈을 때 둘 다 홀수인 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그 다음 근데 뭐 주사위에서 뭐 6의 약수의 확률 뭐 이거는 뭐 보면 되고, 그냥 합시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2개 꺼내서 둘 다 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 자, 가자, 첫 번째부터. 일단 다 나눠서 하면 되잖아. 여기서 다시 할게. 자, 첫 번째, 전시 가봅시다. 6의 약수가 나온 경우부터 해봅시다.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자, 이러면 이제 A에서 한 개만 꺼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A에서 1이 나온 경우, 그럼 B에 들어가는 공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이것도 확률을 이제 밑에다 이렇게 쓸 걸 그랬네. A에서 1이 나와야 하지. A에서 1 나올 확률은 그 공 5개였지. 5분의 3 곱하기. 그럼 이제 B에서는 홀수가 2개 나와야 되니까 이제 52에 홀수가 3개 있으니까 3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50분의 9가 되겠네. 됐냐?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2가 나온 경우 갑시다. A에서 2가 나오면 B의 공현황은 1, 2, 2, 3, 4가 될 것이고, 그럴 확률을 밑에다 또 써보면 A에서 2가 나올 확률은 거기에 A의 공이 5개인데 하나 뽑아서 2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 B에서 여전히 52 똑같고 홀수가 2개밖에 없네. 22가 될 테니까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따라서 50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50분의 11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50분의 11이니까 150분의 22가 첫 번째 확률 계산. 됐지? 다음 두 번째. 6의 약수가 아닌 경우 갑시다. 6의 약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1이고, 자, 이러면 이제 A에서 공을 2개를 꺼내야 되는 상황. 자, 그럼 첫 번째. A에서 1, 1 나온 경우 먼저. A에서 1, 1 2개가 나오게 되면 B의 공현황은 1 들어온 거 2개, 1, 2, 3, 4 이렇게 될 거고, 확률 계산은 A에서 1, 2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계산해야지. A의 공이 5개가 있잖아. 5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는데 1이 3개 있지. 3개 중에 1, 2개 꺼내는 거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공이 6개가 있네. 62에다가 1, 1, 1, 1, 4개 있네. 42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지. 됐냐?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25분의 3. 그 다음 두 번째로
A에서 1 하나, 2 하나 나오는 경우 그냥 상황 나눠서 천천히 확률 계산할 거 다 잘 계산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2, 3, 4 이렇게 6개. 계산은 A에서 1과 2가 나올 확률은 OC2에 1 3개 중에 1개, 2 2개 중에 1개 이렇게지. 그 다음 요쪽은 B 6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1에 3개 들어가 있지. 너무 길다. 62분의 1 홀수 3개 있으니까 32가 될 거야. 됐지? 얘도 계산하면 25분의 3. 그 다음 라스트 마지막 A에서 2 나오는 거 갑시다. A에서 2가 2개 나오면 B 쪽에 그럼 1에 2가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4 확률 계산은 A에서 2 나올 확률은 52분의 2C2가 될 거고 그 다음 옆에는 B에서 62분의 이러면 홀수가 2개밖에 안 남았지? 2C2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되겠네. 150분의 1 얘네를 더해주면 150분의 37 따라서 최종 이렇게 될 확률은 6의 약수가 아니면서 아래 150분의 37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냐? 요게 숫자가 좀 크지만 잘 써줘라. 450분의 37 됐나? 따라서 최종 결론은 조건부 확률의 분모 부분을 구한 거야. 둘이 더한 게 조건부 확률의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 150분의 22 더하기 450분의 37이고 분자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아까 문제를 봐. 문제 뭐라 돼 있어? 6의 약수일 확률 구하라 그랬지. 이랬을 때 6의 약수면 아까 전에 1번 다행히 그냥 이거 위에 올리면 끝이네. 저게 6의 약수였을 때죠. 150분의 2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입니다. 됐지? 얘도 식만 써볼까? X 3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이 중에 7번을 뽑을 건데 5제곱 만들어니까 좀만 생각해야 되네. 총 7회의 기회가 있고 몇 번씩 뽑으면 되냐? 5제곱 만들려면 3번, 4번? 3번, 4번. 3번, 4번이네. 3번 뽑으면 9제곱 될 거고 4번 뽑으면 4제곱 밑에 생기니까 딱 나오네. 이러면 앞에 7C3. 그럼 이제 7C3은 7, 6, 5, 3이니까 35 곱하기 검산 차원에서도 한번 딱 계산 다 해보면 X 4제곱분의 이 4제곱도 잊지 마시고 16 5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럼 정답은 이거랑 곱한 게 정답이겠네. 얘도 신뢰도네. 자, 요거부터 바로 띡 쓰자. X반은 딱히 설정 안 해놨으니까 우리 하던 대로 이러면 되고 크기가 64인 표본이야. 8분의 표준편차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면 이거 16분의 1이지. 확인. 그 다음 99% 신뢰 구간 줬고 여기 대놓고 B-A 있는데 신뢰 구간 길이 공식 쓰란 얘기지. 이 곱하기 K를 안 알려줬네. 0.99짜리 그 Z에서의 좌표 C로 이렇게 줬네. 그 다음 16분의 1. 즉 관계식을 준 거네. 이게 다시 관계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C는 K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 8분의 C. 8 약분되고 K는 8. 뭐야 그냥. 그 다음 26번. 어느 학급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A와 B를 선택하는 거네. 빠짐없이 참여했고 그 다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뉴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집합으로 그냥 해본다면 집합을 해본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적어도 하나 이상을 골랐다. 여기 빵명이다. 뭐 이런 거라 보면 될 거고, 그치? 따라서 지금 저 말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합집합이 저 18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집합 기호로 쓰자. 확률로 쓸 필요도 없지, 지금 굳이. 이게 18명이라고 준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 다음 A를 선택한 학생과 B를 선택한 학생이 각각 11명이다. 기호로 잘 옮겼어. 이거 11.
그 다음 요것도 11. 자, 이렇게 되면 교집합이 나오지. 그치? 교집합 구하자. 18은 11 더하기 11 빼기 교집합이니까 몇이냐? 교집합 22. 22에서 4네, 4. 교집합이 4니까 집합처럼 채워놓을까? 4에. 그러면 7, 7 이러면 딱 되겠네. 딱 이런 상황인 거네.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라는 걸 다시 한번 리셋해서 잘 보면, 그래서 뭐 구하는 거임? 그러니까 문제가 두 문제가 붙어 있지, 여기부터. 이 조사에 참여한 18명 중에 3명을 선택할 때, 18명 중에 3명을 선택한다. 전체 18C3. 적어도 한 명이 둘 다 고른 학생일 확률 구해라. 여사건 쓰면 되겠네. 여사건이 제일 낫지. 적어도 한 명이기 때문에. 여사건. 그냥 둘 다 고른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 됐나? 둘 다 고른 학생이 4명이거든.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 총 14명 중에 3명 뽑는 게 여사건이네. 됐냐? 여사건 쓰는 게 낫지. 3명 뽑을 건데 적어도 한 명이 둘 다 먹으네 라는 얘기는 한 명만 그래도 되고 2명만 그래도 되고 셋 다 그래도 되고 다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귀찮잖아. 따라서 최종 정답은 여사건이니까 1 마이너스 여사건일 확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야? 한글을 못 알아본 거야? 아니야? 잘 풀었어? 되냐? 아까 설명해 주는 거 또 나왔지. 27번에 또 나왔네. 이후에 볼 모의고사에도 또 있어. 요 스킬을 쓰는 거. 자, 아까 한번 해봤으니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 공이 4개 들어있고. 이번엔 대신에 일단 하는 시행 자체가 2개를 꺼내서 그걸 다 더한 값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렇게 했지. 그 짓을 4번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 4개의 평균. 지금은 그냥 평균 X 바라고 주어져 있네. 맞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집단 세팅을 해주셔야 돼. 모집단을 그냥 뭐라고 쓰면 될까? 1회 시행해서. 지금은 1회 시행 자체가 2개 꺼내서 합을 보는 거지. 1회 시행 후 두 수의 합이라고 요 모집단을 이렇게 설정해줘서 그 안에서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고, 그럼 이제 요 4번 반복했다는 거를, 근데 그 결과물 중에 4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이렇게 지금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뭐 합을 이용할 것도 없지. 그대로 공식 쓰면 되겠네. 이걸 이용하면 될 테니까. 지금은 시그마까지 내려가야 되네. 일단 이렇게 둡시다. 그래서 어쨌든 저거 x 구해야지. x.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 지금은 좀 생각 좀 해야죠. 4, 5, 6, 7이니까 2개 골라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수. 문제 잘 읽어야 돼. 중복되냐? 아니야. 지금 저거 하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2개 꺼내는 거라. 4 이런 거 안 되지. 그냥 제일 최소 최대 구하면 되잖아. 제일 작게 나올 수 있는 게 4, 5니까 9.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6하고 7이면 13이지. 그럼 6, 10. 뭐야? 그래도 5개밖에 안 되네. 됐냐? 표 바로 그려도 되겠다. 표로 바로 그려버립시다. 모집단의 분포 조사를 위해 이산항률 변수에서 하던 표 그리는 거 바로 합시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 지금 뭐 구하는 중이야? 저기 모집단의 평균 분산 구하려고 준비 중이야. 자, 9가 나오는 거. 전체 경우의 수는 어쨌든 전부 다 4C2겠지, 그치? 4C이면은 4, 32, 6이니까 빠르게 쓰자. 6분의 9가 나오려면 4랑 5, 1. 우리가 4C2로 했기 때문에, 조합으로 했기 때문에, 저거를 뭐 또 4, 5, 5, 4. 그럼 안 돼. 됐지? 조합으로 했잖아. 그 다음, 10이 나오는 경우는 그럼 4, 6. 한 가지밖에 없고. 11은 5, 6, 4, 7 두 쌍 있지? 그냥 눈으로 보고 세도 되겠네. 이거는 5하고 7. 얘도 1개. 총 합 1 맞는 거 확인하고. 됐나? 그래서 이제 계산이니까 계산은 자네들이 해. 평균 잘 구해주시면 평균이 깔끔하게 11.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기술도 써줄 수 있겠네. 원래 분산 구하려면 이거 제곱해가지고 거시기 따다다다다 한 다음에 평균 제곱 빼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뭘로 하는 게 좋아? 편차 구해서 편차 제곱 평균 그거 하는 게 더 낫지. 아, 위에 자리가 없네. 밑에다 새로 쓸까? 편차의 제곱으로 평균 구하는 그 방법이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할 거야. 그치? 편차 구하자. 9 빼기 11이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확률은 그대로 6분의 1.
10 빼기 11 제곱하면 1, 확률은 6분의 1. 11, 11, 아이고 좋다, 0 필요 없고. 그 다음 12, 11 제곱하면 1. 여기는 4겠네. 확률은 그대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계산이 확 줄지. 그래서 이걸로 평균 한 번만 딱 구하면 그게 바로 분산. 3분의 5. 이거 제곱의 평균 한다고 81, 100, 120 이러고 앉아있으면 계산 가요. 즉, 이 방법, 그러니까 그때도 말했죠. 분산 구하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라 그랬는데 실제로 문제 빈도수를 본다면 이렇게 구하는 거 그냥 M이라 쓸게. 평균 제곱.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야. 문제집 같은 걸 뒤져봐도 봐도. 근데 이 계산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계산을 몰라버리면 지금처럼 치명적이라 그랬어. 계산 쪽에서. 그지? 그래서 둘 다 알라 그랬어요. 어쨌든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그럼 뭐 끝났지? 가자. 모평균이 11, 모분산이 3분의 5니까 이제는 이제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얘는 그대로 11. 얘가 이제 4분의 모분산이지. 이러면 12분의 5. 따라서 이제 써줄까? 얘는 루트 12분의 5겠지 뭐.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알려준 게 안 보여. 뭐야? 이거냐? 마이너스 7이 루트 15다. 이거는 이거 이제 분산이니까 뒤에 상관없이 그냥 a 곱하기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것이. 따라서 이 자리에 루트 12분의 5 집어넣으시면 계산 끝. 약분 6이네. 아까 봤던 문제랑 또 약간 비슷한 모양이 들어있지. 요걸로 출발하면 되겠네. 선생님 저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넣어봐. 그러니까 F1이라는 건 결국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지. 어쨌든 F1은 1, 2, 3, 4, 5, 6 중에 하나야. 만약에 F1이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호대로라면 NY도 1이란 소리고, Y가 뭐야? 치역이 한 개라고. 얘네가 막 이렇게 공격했을 때, 막 이렇게 함수가 공격했을 때 이 쳐맞은 애들 치역이라는 거잖아. 이거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즉 지금 만약 F1이 1이라고 친다면 치역은 한 개, 그러니까 한 놈만 패라는 소리야. 근데 이거 불가능하지. 되겠어? 얘는 일단 안 되겠네. 왜 안 될까?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F1이 1이면 여기가 1로 출발이야. 그러니까 괜찮거든. 근데 여기에 이게 있어. 등호가 없어서 F3이 1이 되지라 못해. 1보다 큰 게 가야 돼. 맞아? 그치? 그렇게 되면 치역이 1 말고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 맞아? 그래서 안 돼. 되냐? 그치? 여기에 등호,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다 함께 1 이러면 이제 딱 치역도 한 개, F도 1 말이 되는데, 여기 등호가 없어서. 얘는 반드시 최소 2여야 해. 이러면 치역이 한 개이지 않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만 하고 이제 감 잡고 딱 풀어 나가면 되지. 하지. 뭐야. F1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F1이 2인 경우, 이러면 이제 치역의 총 개수는 2개가 돼야 되고, 그걸 생각해서 잘 써봅시다. 자,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써 넣어볼게. 이러면 이제 F2, F3, F4, F5, F6 이래 되는데, 자, 한번 결정 좀 해볼까?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2개여야 돼. 2는 이미 결정 났고 2에 이미 꽂혔어. 3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 아니면 3 여기만 본다면. 근데 얘가 3이 되는 순간 여기 등호가 없어서 얘는 4를 가져야 돼. 이러면 종류가 2, 3, 4 세 종류 나오잖아. 안 돼. 즉 얘는 반드시 2로 확정. 즉 한 가지. 그치? 여기가 3이 되면 다 3이어야 되고, 그치? 맞지? 근데 이제 크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4가 나오면 다 4여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위에 가로에서 안 보이는데 6까지 있었지, 맞냐? 6까지 있었지. 그러니까 3, 3, 3, 3, 3 아니면 다 4, 아니면 다 5, 아니면 다 6 이런 식으로 뒤에가 구성이 되는 거지. 따라서 4가지가 되겠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여기가 2야.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부터 6이 가능하고 그게 결정나면 뒤에가 다 따라오는 거잖아. 됐지? 3, 4, 5, 6 4가지 가능한 거. 따라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지워가면서 할게요. 여기다 써놓고 지워가면서 합시다. 결과는 여기다 쓸게. F1이 2인 경우에 4가지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다. F1이 3인 경우 갑시다. F1이 3이 되면 이제 치역 종류는 3개로 늘어났고. 그럼, 자, 이것도 이제 그냥 올려놓자. 얘가 3으로 출발하는 거지. 자, 그럼 이후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 일단 F2부터. F2가 이제 반드시 3이 아니어도 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상황을 잘 분류 좀 해볼까? 자, 첫 번째. 얘가, 여전히 3일 수도 있어. 그치? 얘가 3이 되면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냐? 3 왔어. 이후에 계산.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기에 3이 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종류는 4, 5, 6, 3개가 있어. 그치? 셋 중에 몇 개밖에 못 써? 2개밖에 못 쓰지. 치역 종류 3개야. 근데 3을 썼으면 치역 자리 2자리 남았지. 따라서 요 중에 3개 중에 2개만 쓸 수 있어. 3개 중에 2개를 고른다고 생각해 주시고. 됐냐? 천천히 예시 들어가면서. 됐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람 6을 치역으로 쓰기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 이후의 계산은 어떻게 되면 돼? 중복 조합 처리하면 되지? 됐냐? 서로 다른 숫자 2개 중에 4군데에 박을 거를 고른다 계산하면 되잖아. 맞아? 몇 H 몇? 2개,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제 예를 봐. 자, 2H4 그러면 뜻은 4와 6 중에 뭐 4 3개, 6 하나 이렇게 고르겠다는 얘기야. 그지? 2H4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이제 바로 맞는 상황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이걸 고르는 거니까 4H2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후에 상황을 한번 4를 썼다는 얘기는 너는 이것 중에 2개를 고르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F3을 고르겠다는 얘기야. 이거 골라서 뭐 할 건데? 이렇게 그냥 헷갈릴 수는 있어. 언제나 헷갈리면 일단 감으로 한번 이거 아닐까 써본 다음에 이후에 진행을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지금은 2H4가 맞는데 여기에서 2 빼줘야지. 그지? 이거 못 뺀 거게? 이거 못 뺀 거야? 2H4, 4랑 6 중에 중복 허락해서 4번을 고른다면 그 계산 안에는 4444 아니면 6666도 들어있을 거야. 그지? 그건 빼야 되지. 우리는 치역을 종류를 3개로 해야 됐으니까. 됐냐?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서의 계산은 최종 3 곱하기 요게 그럼 3, 3, 9, 9까지 나올 거고요.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잘.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얘가 4까지 가능하지. 그럼 이제 아마 이후의 계산은 또 동일할 거야. 얘가 4를 갖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 치역이 3개인데 벌써 2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하나만 써야 돼. 맞아? 쓸 수 있는 게 5, 6 2가지밖에 없지? 즉 여기에 결정하는 방법은 다 5 아니면 다 6 2가지. 끝. 오히려 더 좋지. 됐어? 됐지? 자, 그럼 그 다음 5인 경우는? 여기가 5인 경우는? 다 6밖에 없잖아. 한 가지. 즉 더해주면 총 12가지가 되겠네. 좀 이따가 더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밑줄 쳐서 구분할게. 이제 아마 슬슬 할 일이 점점 줄어들걸? F1이 4인 경우 가자. F1이 4가 되면 이제 얘가 4가 되면 치역은 총 4종류가 나와야 되고 여기 4로 출발하는 거야. 자, 어떻게 돼? 이거 안 해도 되지. 애당초 불가능하지. 치역이 4종류가 나와야 돼. 근데 이미 여기 제일 작다라는 애가 4가 박혔거든? 4보다 큰 숫자 자체가 지금 3개밖에 없지 않냐? 위에 보면 맞냐? 애당초 치역 4개가 불가능. 뭐야? 됐지? 5 당연히 안, 6 당연히 안 되지. 자, 요 29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 하면
약간,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부분이 좀 비슷하다는 거야. 25학년도 11월 작년 수능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 볼 수 있어. 29번에. 그러니까 뭐 완전히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기술을 썼던 문제야. 비슷한. 어떤 건지 한번 잘 봐봐. 그리고 물론 전혀 다른 진행도 할 수가 있고. 일단 해볼게. 자, 요게 중요하지. 이게 그냥 평범하게 어떤 경우에만 1이다라는 그런 식의 식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딱 이게 아까 제 작년 11월에 나왔던 거랑 또 비슷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기 밑줄 친 식의 X 자리에는 니들이 니 맘대로 숫자 박아도 되는 상태야. 그래서 작년에 봤던 수능이 딱 그런 스타일로 숫자를 딱 뭔가 그럴싸하게 뽑아낼 수 있는 힌트를 딱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슷하다는 뜻이야.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뭐 알려준 건 아무것도 없어. X 정규분포. 그 다음 아까랑은 또 다르게 Y쪽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도 달라. 완전 별개로 노는 거야. 그럼 일단 밑에 주어진 힌트 X를 좀 먼저 써볼까? 여기 M1 25 0.3413을 줬거든. 그럼 딱히 여기 M1 표준 편차 시그마 1. 그래도 방향은 안 해. 25가 요짝인가 보네. 25가 뭐 한 요쯤 있나 봐. 그래서 뭐 알려준 거니? 여기 넓이를 0.3413이라고 주었거든. 이렇게. 딱 작년 수능에서 딱 이 상황에서 이러면 하면서 했던 지시 하나 있었어. 비슷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있는 X를 잘 보면 얘는 작거나 같다라서 얘는 지금 저 X는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뭐 아무데나 뭐 여기다 찍어볼게. 여기가 뭐 3X 플러스 70이라고 쳐봅시다. 그것의 좌측 넓이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맞지? 그치? 근데 이렇게 줬다고. 지금 자네들은 여기 구할 생각을 해줘야지. 여긴 몇일까? 0.5에서 빼보면 되지. 이러면 0.1587? 됐냐? 다시 말해 지금 이 결론은 뭐가 난 거야? 25보다 작은 쪽의 넓이가 0.1587이고 따라서 지금 자네들은 저기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고 말한 저 식에 저기 3x 플러스 70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서 얘가 25가 되는 x값을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딱 비슷한 게 제 작년 수능 29번에서 했었던 거야. 뭔가 넣어서 찾는 거. 됐냐? 그때 뭔가 평균 나와가지고 평균 뭐 이렇게 넣었었는데 잘 활용해봐. 됐어? 즉 얘가 여기 부분이 25가 되려면 x에다 몇 넣으면 되냐? 방정식 빨리 25면 70 넘어가면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15네. 따라서 이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5를 박아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긴 노린 대로 x쪽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y쪽은 그럼 이제 몇이야? 마이너스 15, 39, 87, 6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한 거지. 따라서 얘가 나오는 거야. 자, 0.1587이니까 넘겨서 1에서 빼면 어떻게 되냐? 0.8413. 즉 여기 Y쪽 범위를 알게 되는 거야. 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물이 다 Y의 평균, Y의 분산이야. 그지? 미지수 2개. 식 하나 찾았잖아.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그거 이제 요걸로 똑같은 짓 다시 한번. 똑같은 행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그냥 새로 그릴게. 평균 좀 이렇게 잡자. 70 사이에 여기 0.4772라고 줬거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써먹어야 돼? 다시 얘는 요 x의 요 범위는 어딘가에 좌측 쌓다라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힌트에서 이렇게 준 건 이번엔 어떻게 써먹어야 돼? 여기 0.5일 거 아니야, 평균 기준으로. 요만큼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만들어야 저 힌트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그럼 이게 몇인지로 봐야 되겠구나. 0.97
7, 7, 2. 맞아? 됐어? 구해진 힌트의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됐어? 그럼 자네들은 이제 여기가 70이 되는 x값, 야, 0이죠, 0. 따라서 다시 두 번째 힌트의 두 번째로 이번엔 저 식에다가 아무거나, 이 말이 중요하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네 마음대로 넣어도 됨. 그지? 당연히 뭔가 의미 있는 걸 넣어야지. x에 0을 박아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y의 90가 1이다인데 이것이 이건 거야. 그럼 얘는 마찬가지 넘기면 몇이야? 1에서 빼면 0.0228. 따라서 자네들은 이렇게 y쪽 힌트 2개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딱 정확히 작년 수능에서 이와 비슷한 행위를 했었다. 뭔가 이렇게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식 하나 던져놓고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뭔가를 넣어야 돼. 의미 있는 숫자를. 그런 걸 생각해내야 되는 게 딱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랑 맥락이 비슷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야, 뭐 그 다음 저 계산은 뭐 안 해도 되지. 그냥 우리 항상 하던 대로 y 그래프 잘 해서 얘가 가운데가 M2에 시그마가 이거고 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넓이 보면 알잖아. 0.8413이면 60 이쪽에 있어야겠네. 여기가 0.8413이니까 다 Z로 옮겨서 식 하나 찾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지. 됐나? 요 계산은 안 할게요. 됐죠? 얘도 동일하게 90 이상인데 0.0228이야? 이러면 90은 뭐 이쪽에 있겠지. 90은 뭐 여기쯤 붙어 있겠지. 여기가 0.0228인가 보지. 됐나? 야, 저런 거 말 있잖아. 뭐 주광색으로 켜짐, 뭐 주백색으로 켜짐. 다 수학적 기호 바꿔. 그냥 주광색? 뭐 어쩌라고 그냥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꺼짐, D. 뭐 이렇게 좀 괜히 저거 주백색, 선생님 주백색이 무슨 색이에요? 이런 질문 줘야. 그런 거 잘 받아 쓰자. 자, 눌림 스위치와 전기등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전기등 세트 두 개가 나란히 있다.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주광색이야 A라 해. 이거 B, 이거 C, 꺼진 거 D라고 해. 그래서 스위치 누를 때마다 이렇게 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저런 거는 좀 괜히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저렇게 잘 받았어. 이 소리잖아. 그지? 계속 D 다시 ABCD, ABCD 돈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되냐? 그냥 이렇게 잘 받아 쓰면 되지. 자, 그럼 현재 왼쪽 상황은 씁시다. 자, 왼쪽은 주백색이면 뭐냐? 우리가 놓은 알파벳으로 B네. 왼쪽은 B, 오른쪽은 꺼져 있다. D. 일단 현황. 요거 지금 B 상태고, 요거 지금 D 상태. 받아쓰기나 잘 해라. 이렇게. 됐냐? 그 다음 또 주사위 던지기네. 해서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을 K번 누른다. 즉 정리해보면 저기 왼쪽 스위치는 결국은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한 번 아니면 2번 눌릴 수 있는 거네. 주사위 나온 거에 따라. 됐지? 그 다음 우측은 3 이상이니까 우측은 3, 4, 5, 6번에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됐지? 그냥 이렇게 계속 받아쓰면서 일단 상황 정리를 잘 해 나가야지. 자,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내려와. 자, 이 짓을 3번을 반복하겠다라고 했고요. 같은 상태에 있을 확률 구해라. 일단 문제 파악은 다 끝났지. 됐냐? 됐지?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래도 30번 문제면 또 저 상황 파악, 상황 쫙 내려놓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기준은 얘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얘가 조금씩 움직이잖아. 즉 다시 말해 지금 문제 지금 왼쪽이 B야.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어. 그럼 이제 제 상태는 C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떠 던졌는데 2가 나왔어. 그럼 2칸 가는 거고.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치? 3번 반복한대잖아. 그냥 마지막 30번 문제잖아. 바로 그냥 나눠 보이자. 자, 결국은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이냐야. 3번 하기 때문에 얘만 3번, 왼쪽만 버튼을 3번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만 3번 누를 수도 있는 거고 뭐 2번, 1번, 1번, 2번 그런 거잖아.
그걸 나눠버립시다. 좌3, 우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씩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가능이 학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첫 발을 띄는 거죠. 아이씨,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나?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가는 거지. 됐냐? 색이 똑같게 하라 그랬거든. 이게 중요해. 우빵? 우빵이면 얘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되면 맞춰줘야 되는 상태는 D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그치? 오른쪽. 요거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그대로 D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결국 D로 같아져야 되니까 생각이 가능하잖아. 여기에서 뭐가 3번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1만 3번 나오면 하나, 둘, 셋 A가 될 거고 D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나와야 돼? 3번이. 그냥 2 이거밖에 없지? 됐냐? 그치? 왼쪽은 B에서 출발해서 2 두 번 3번의 이동만에 D로 갈 수 있는 거. 즉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주사위 던지기라는 거 있지만 결국 주사위 던져서 이렇게 나와야만 D로 같아질 수가 있지. 뭐 1 뭐 몇 개 해봐. 안 되잖아. 됐어. 그리고 이제 주사위야, 확률. 주사위 던져서 2만 3번 나올 확률 그냥 6분의 1에 세제곱하면 되지. 216분의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상황을 따져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있나? 이번엔 좌 2회에 우 1회 갑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판단을 잘 해줘야 돼. 이제 2개의 버튼이 다 움직이긴 할 거거든. 왼쪽을 먼저, 즉 이걸 먼저 이동시켜 놓고 얘로 할까? 얘 먼저 하고 이거 할까? 뭐가 더 나을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1회만 보면 얘가 편할 것 같지만 얘로 해야 돼. 왜? 우측 이동은 좀 많이 가요. 3칸 아니면 4칸 아니면 5칸 아니면 6칸 이렇게 가잖아. 맞아? 얘로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왼쪽 이동은 결국 한 칸, 한 번 바뀌거나 2번 바뀌거나 하기 때문에 요 이동은 많아 봐야 이렇게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됐어? 얘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됐지? 그리고 일단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여기에 나올 3번째 주사위 정한 다음에 그거 나열하는 계산도 잊지 말아야 돼. 주사위잖아. 그치? 주사위는 그냥 무조건 순서 다 구분하는 계산이라 그랬어. 자, 그럼 이거부터 가봅시다. 1. 왼쪽 2번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뭘로 통일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왼쪽은 B였잖아. 그럼 1 나오면 B가 되는 거네. 이러면 D로 통일이 돼야 되네. 그럼 이제 우측 1회가 어떻게 돼야 돼? 우측은 원래 D에 있었거든. 한 번만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어느 거 가능? 4 가능하지. 그지? 즉 이렇게 된다면 우측에서는 그냥 4가 나와야 되는 거네. 맞아? 됐냐? 결론적으로 결국 이쪽 코스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4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나? 미심 적으면 한번 너가 1, 4, 1 나온 거 한번 해보던가. 뭐 달라질 거 있나? 1 나오면 얘가 C가 될 거고 4 나오면 얘가 그대로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D로 가고 그런 정도의 순서만 바뀌는 거지 결과는 결국 D에 같아지는 건 똑같지. 따라서 이렇게 될 확률 계산. 주사위니까 독립시행 계산으로 하자. 1, 1, 4 나열하는 방법이 3가지지. 그리고 결국은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니까 이거일 거야. 216분의 3 하면 되겠네. 됐나? 뭐 경우의 수로 하던가 6의 세제곱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문에 1, 1, 4 나올 확률 3가지 이렇게 하던가 마음대로. 나는 이제 그냥 이거 독립시행처럼 할게요. 그 다음 요거 좌측에서 1, 2가 나왔어. 가. 하나, 둘 가면 A로 같아줘야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A로 맞춰줘야 되고 이러면 우측에서 뭐 나와야 돼? 한 칸은 불가능해. 3, 4, 5, 6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5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결국 주사위를 던져서 1하고 2하고 5가 나온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1, 2, 5를 나열하는 방법 3팩에
6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 216분의 6. 됐나? 됐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눈으로 좀 빨리 해보자. 이거 B로 돌아오는 경우지. 이러면 우측 뭐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지. 이러면 주사위 던져서 6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확률은 216분의 3이겠지. 됐냐? 이거 더해주면 6, 7, 8, 9, 10, 11, 12. 이쪽이 216분의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대충 느낌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아마 그 다음 게 제일 마지막 계산이 조금 들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지겠네. 세 번째, 좌측 1회, 우측 2회 갑시다. 됐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부터 해야지. 좌측 1회. 두 가지야, 결국은. 1 아니면 2. 자, 그럼 좌측에서 1이 나온 경우, 통일돼야 되는 문자는 C로 통일돼야 되고, 이제 여기 계산만 잘해주자. 우측, C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 현재 D에 있었거든. C로 들어가는 코스가 보면, 하나, 둘, 세 칸 가던가,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4바퀴씩 돌기 때문에 얘가 C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도 3칸 가던가 7칸 가던가 11칸 가던가 뭐 15칸 가던가 이런 식이지, 맞아? 그런데 C에서의 기회는 2번이야. 즉 뭔가 2개의 숫자가 나와서 합이 3이 되거나 7이 되거나 11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나올 종류는 3, 4, 5, 6이고, 맞아? 따라서 이건 불가능. 안 되지? 15 돼? 안 되지? 이거만 하면 되겠네. 하나씩. 합이 7 되게 하려면 하면 이제 이거는 막 중복접 쓸 필요 없어. 야, 3, 4, 5, 6밖에 안 돼. 그지? 세. 7 만들려면 3 더하기 4 가능하지? 그치? 됐어? 그러면 3, 4란 얘기는 다시 말해 주사위를 던져서 3과 4가 나온 거고 마무리는 잘해줘. 이 경우는 주사위 던지기라는 거 잊지 마. 1 나와야 되고 3이랑 4 나오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 이거 그냥 216은 계속 붙잖아. 그냥 경우의 수로 하자. 이게 이제 6개 나오겠지. 그 다음 7인 경우 더 있어? 없지. 자, 아까 11도 됐었지. 더해서 11 총합이 11 나오게 하면 되지. 그럼 5랑 6이겠네.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로 1, 5, 6이 나와야 되고 그거 6개가 되겠네. 됐냐? 총 여기서 12개 나왔고 좌측에서 1 나온 경우가 12가지 나온 거야. 그 다음 좌측 1회에서 2 나온 경우 갑시다. 좌측에서 2가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은 B에서 출발이니까 D에 맞춰줘야 되네. D에 맞춰줘야 되고 그럼 다시 이제 요 우측 입장에서 보면 D에서 출발해서 D로 돌아오려면 4회, 8회, 4의 배수 배만큼 이동해야 되지. 그러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2번 던져서 3, 4, 5, 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지금 8이랑 12밖에 없지? 4 안 되고 16 안 되고, 맞아? 가자. 8 나오려면 3 더하기 5 가능하지. 됐냐? 그럼 최종적으로 주사위 던져서 2, 3, 5가 나오는 거야. 주사위 던져서 2, 3, 5 나오는 거고 그 가지수는 6개. 됐지? 8 나오는 경우 또 있냐? 4, 4 있네. 4, 4. 주사위 던지는 거라 4, 4 나와도 되죠. 이러면 이제 2, 4, 4 가능하고 이러면 이제 3개. 됐어. 그 다음 12 되는 경우. 12 되는 경우는 6, 6 가능하지. 이러면 여기에서도 뭐 굳이 안 써도 되나? 2, 6, 6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3개. 그래서 12개. 여기서도 12개. 됐나? 요 아래의 경우에서도 요 경우에서도 12개 나오는 거 확인. 둘이 더하면 24가지겠네. 따라서 이렇게 될 확률은 216분의 24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되냐? 다 났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시험 당일에 결국은 이런 건 못 풀지 않을까요? 맞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근데 그건 그거고 이렇게 상황 정리하고 계산하면서 연습하는 거 해야지.
이 과정이 좀만 간단해졌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좌빵에 우3회만 남았어. 즉 좌빵이면 이제 그냥 B로 고정돼야 되는 게 결정이 났지. B로 고정돼야 되는 게 결정이 났으니까 우측 3번이 어떻게 가야 되나? 아까랑 동일하게 가봅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B로 들어가려면 2칸 아니면 이제 4씩 더하면 되지. 6칸 아니면 10칸 아니면 14칸 아니면 18칸, 22칸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런데 이번엔 우측을 3번을 던지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자. 그 3번에 3개야. 이번엔 3개야. 3개의 총합을 봐야 돼. 3, 4, 5, 6으로. 자, 일단 이거 안 돼. 얘도 안 돼. 10 되지, 10? 아, 10 되나? 10 되네. 10 가능하고. 14도 가능하고. 안 되는 게 그럼 그 다음 뭐야? 18 안 되지 않냐? 아, 18이 6, 3번 나오면 딱 18까지 되네. 맞지? 얘부터 안 되네.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이번엔 좀 빠르게 가보자. 3개의 총합 10대게 맞춰주라. 야, 어차피 종류 이거밖에 없어. 10 돼야 되는 거는 3, 4지. 됐지? 10 더 이상 없지? 14! 14조합 뭐 있어? 3, 5, 6. 4, 6. 4, 5, 5. 이렇게 있겠네. 됐냐? 됐어? 야, 이 와중에도 나 그 규칙 쓴 거야. 뭐, 그 숫자, 뭐, 3개의 합이 10이 되는 거 할 때 그 규칙 알려준 거 있잖아. 먼저 작은 걸로 출발해서 이렇게 해주고, 2, 7, 3, 6, 4, 5, 이래놓고 다 했으면 이제 2로 올려서, 요거 있지? 그 와중에도 그걸로 한 거야. 3부터 출발해서. 이런 거 빠짐없이 세려면 뭔가 규칙을 마구잡이로 세면은 빼먹는다. 빼먹거나 또 세거나 그럴 거야. 이건 이제 3, 5, 6 서로 다른 3개 나열이니까 3팩. 이건 3개. 얘도 3개. 라스트 18 나오는 건 아마 아까 했지. 666밖에 없지. 이거는 이제 한 가지지. 됐냐? 저걸 다 더하면 9, 10, 16개네. 됐어? 따라서 요 마지막 상황에서는 216분의 16. 저걸 다 더하면 53? 위에 53 맞냐? 둘이 더한 게 40, 52, 53 맞네. 216분의 53.